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8월 1일 주말 마음단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는 마음단단 연구소의 최단단 소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아주 뿌듯하게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가치 있게 보내셨습니까? 어쩌면 그 모든 것도 아닌 조금 서운하게 아쉽게 보낼 수도 있겠는데, 우리에겐 또 다른 또 한 주가 있고 또 그 다음에도 한 주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전주보다는 조금 더 잘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번 주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사람한테 그렇게 치여서 살았을까? 아니면 나는 왜 자꾸 이 코로나 때 너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그 상황들에 너무 빠지다 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상황에서 뭔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해서 거기서 헤어나와서 언젠가 이 코로나 시대가 종료가 될 때 정말 멋진 준비를 통해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단단 이 주말 강의를 저와 계속 해오시는 분도 있겠고요. 아니면 오늘 처음 하시는 분도, 처음 참석하신 분도 있을 텐데, 좋습니다. 이 마음단단 강의의 취지는 뭐냐고 하면, 제가 일주일 동안에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다음 한 주를, 그 2주, 3주도 뭐 모르겠어요. 다음 한 주만 좀 잘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를 잘 살아서 또 일요일 날 저녁 9시가 되면 저를 만나서 또 뿌듯하게 또 마음을 한번 정화를 하고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 시간이 저녁 9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9시 이전까지 모든 어떤 일상생활을 하다가 9시가 되면 좀 편안한 마음, 그리고 뭔가 좀 정화된 마음으로 유튜브에 앉아 계시면 제가 제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같이 공유하는 거죠. 같이 공유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8월 1일입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한 달을 맞는 첫날인데, 저는 모처럼 번개 휴가를 왔습니다. 어디로 왔냐고 하면 강원도 설악산 바로 밑에 양양으로 왔습니다. 양양으로 왔고, 오늘은 서울에서 오자마자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 그리고 울산바위 정상까지 갔다 왔죠. 사실 모처럼 그렇게 조금 긴 산행, 왕복 한 4시간 정도 됐습니다. 긴 산행을 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못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진짜 와보니까 한번 그 소나기 같은 비가 한번 내렸고, 또 올라갈 때 시원한 바람이, 좀 더웠지만 시원한 바람이 저를 좀 더 올려줄 수가 있었고, 또 내려올 때는 비가 왔습니다. 그 더웠던 몸을 식혀주기 위해서 비가 내려서 아주 기분 좋게 또 비 내리는 파라솔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8월 1일을 새롭게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들도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한 달을 맞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했던 것은 안산 선수가 과연 이 삼관왕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 얘기를 갖고, 그 화두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올림픽 정말 열광이죠, 그죠? 많은 선수들이 4년, 5년 준비를 해서 여기에서 기량을 키우는 거죠. 근데 정말 모든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만도 의의가 있을 텐데 거기서 메달을 딴다? 정말 본인도 흥분되지만 우리 보는 국민들도 정말 열광입니다. 저는 그때 이 스포츠를 보면서 내 인생에서도 저런 메달을 딴다라고 하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종목 중에서 적들이 없는, 상대가 없는 그 스포츠를 한다는 것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골프도 마찬가지고 양궁은 더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양궁을 한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떨리면서 그 70m 밖에 있는 12cm 되는 그 원에다가 이 화살을 쏟아낸다? 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우리가 화기로 얘기하면 곡사하기거든요. 직진을 하지 않고 곡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디까지 위로 올려서 명중할 거냐. 그 다음에 바람의 이 세기도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바람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오조준을 하게 되어 있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컴퓨터라고 하면 모를까. 사람이 그렇게 조준을 해서 70m 밖에 있는 원에 타겟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산 선수가 그렇게 금메달을 땄잖아요. 세 개의 금메달을 땄다고요. 어떻게 해서 그 세 개의 금메달을 땄을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실에 와서 루틴을 합니다. 뭐 사명문도 외우고 108배도 하고 뭐 명상도 하고 하는데 물구나무 서기를 해요.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서 아니면 108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물구나무 서기. 제가 한 1년 정도를 했는데 어떤 때는 물구나무가 잘 서지고 어떤 때는 안 서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죠. 어떤 때는 왜 잘 서지고 어떤 때는 이 물구나무 서기가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 안 됐냐고 하면요. 제가 물구나무 서기를 할 때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그 욕심이란 것은 결국 결과입니다. 내가 이 물구나무를 서서 한 10초 정도는 견뎌봐야지 거기에 막 몰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락 없이 물구나무를 제대로 서지 못하고 바로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제가 어떤 때 물구나무가 잘 되냐라고 하면 그냥 손을 딱 짚고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해갖고 모든 힘을 빼자. 모든 힘을 빼고 편안하게 다리를 올리자라고 이 과정에만 집중을 하면 물구나무가 굉장히 쉽게 섭니다. 그래서 뭐 10초가 더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가장 효율을 낼 수가 있고 아웃풋을 좋게 하는 것은 결과에 너무 안다라는 것보다는 과정에 중심을 두는 것이 좋더라는 거죠. 과정에. 제가 108배를 할 때도 그런 걸 느꼈는데 108배를 하면 염주를 돌리면서 108배를 하는데 어떤 때는 이거 한 배 한 배에 집중하지 않고 염주 돌리는 데 집중을 하다 보면요. 정말 아득해요. 이 108번 한번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거잖아요. 한 배 한 배 하면서 108배를 돌리는데 언제 108배를 하지? 정말 안달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때 정말 느낌이 쫙 오냐라고 하면 한 배 하면서 그 한 배가 마치 108배인 양 굉장히 거기에 몰입을 하는 거죠. 한 배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올라와서 그 한 배만 오롯이 몰입을 하면 굉장히 어떤 큰 느낌이 오고 어느샌가 108배를 하게 되는 거죠. 어저께 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우리 가수 김수희 있지 않습니까? 김수희 씨가 뭐 멍해도 하고 멍해란 노래도 하고 굉장히 어떤 좋은 노래를 했는데 어느 날 우리를 떠났죠. 그래서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다가 뭔가 암에 걸렸던 거죠. 그런데 그때 기억이 1980년도 중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김수희 씨가 암에 걸리고 나서 어떻게 치유했냐고 하니까 필리핀의 심령치유사 그런 사람에 의해서 김수희 씨가 병을 고쳐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틀 전에 어떤 기자가 또 물어봤대요. 김수희 씨한테. 그때 그 병이 난 것이 실제로 그런 필리핀의 심령술사에 의해서 났냐라고 했더만 김수희 씨가 이래더랍니다. 나는 내 병이 나을 거다라고 100%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의학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내 병이 난다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삶과 내 병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을 이겨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이게 바로 최면의 효과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자기 암시를 거는 게. 오늘도 울산바위를 올라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쭉쭉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구나무 서기, 108배, 어떤 아주머니, 김수희 씨. 뭐냐라고 하면 현재 존재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현재요. 어제,
내일, 오늘 전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현재, 지금 몰입을 하는 겁니다. 자, 안산 선수를 보시자고요. 시를 당겼을 때 어떤 때는 8점, 어떤 때는 9점, 어떤 때는 10점을 쏘는데 이 사람이 만약 과거에 연연한다면 힘들 거라고요. 그런데 오로지 현재만 몰입을 하는 겁니다. 현재만 저것을 어떻게 쏠 것인가, 현재만 어떻게 저것에 맞출 것인가, 여기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과거, 미래, 자, 나는 저거 따서 우승을 할 거야, 이런 생각도 없는 거죠. 내가 저걸 꼭 맞춰가지고 금메달을 딸 거야, 그럼 부담이 돼서 안 됩니다. 그냥 오로지 내가 현재 내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여기에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금메달을 3개나 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루를 살면서 현재 몰입을 했나? 오늘 몰입도 아닙니다. 오늘에도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에도 오로지 현재만 존재하는 겁니다. 현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이루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제가 모처럼 울산바위를 올라갔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위를 보면서 야, 언제 저 위에 다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마치 이 한 발이 마지막 발인 듯 깊은 어떤 그 몰입을 통해서 올라가면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오로지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에만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뭐냐라고 하면, 제가 2014년 9월 30일 날 회사를 나와서 만약에 지금의 상태를 꿈꿨다고 하면 저는 미쳐버렸을 거예요. 왜?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하루하루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현재 내가 50페이지 책을 읽기로 했으니까 이 50페이지에만 몰입을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과연 내 삶에서 현재 오롯이 존재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모두는 시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꼭 시인이 되고 싶어서, 등단 시인이 되고 싶어서 지금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존재하는 습관을 제 몸에 체득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럼 현재 이 방에 있는 것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시를 쓴다고 해서 이 방에는 책상이 있고요, 텔레비전이 있고, 이렇게 서술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 내 마음을 끄는 것이 어떤 게 있고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쓰는 것이 시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듣고 또 끝나고 뭘 하더라도 현재 내가 존재를 할 때 얼마나 몰입을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과거 지나간 거 생각하고 또 내일 올 거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이러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을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현재 존재하자는 겁니다. 현재.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이것도 현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난 미래에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현재 나는 할 수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로지 현재에 몰입을 하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냥 내어 맡김으로써 저절로 들어오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